자, 속도, 거리와 적분 마지막 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갑자기 사투리를 쓰지? 앞에 미분 활용 있죠? 거기 거꾸로 단원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자고. 그래서 앞전에 이제 뭘 공부했냐면 그 거리가 있단 말이야, 거리. 응? 위치, 어떤 물체의 위치 내지는 어떤 물체가 이동한 거리. 그 위치에 대해서 시간 t로 미분을 때렸어. 즉 위치에 대한 순간 변화를 알아보는 순간 우리가 그런 거를 속도로 공부했고, 그 속도란 녀석을 또 시간 t로 미분을 때리면 속도의 순간 변화율 가속도를 공부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적분, 그지? 거꾸로니까, 그죠?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다는 소리죠. 그 중에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여기. 물론 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속도란 녀석을 t라는 변수, 시간에 대한 변수로 적분을 때리면 그 물체의 위치 내지는 이동거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러면 저게 무슨 일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됐죠? 여기가 속도 그래프를 이제 따라가 보면 요렇게 있다고 쳐봐. 그래서 편의상 요때의 시간을 뭐 2초라고 하고 여기를 3초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잘 안 보이려나? 됐죠? 그럼 보다시피 이 속도라는 걸 적분 때린다는 건 이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시간 t축이랑 둘러싸인 면적을 물어본 거야. 그 면적만큼이 위치란 소리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런 거거든. 어떤 P라는 물체의 위치, 변이라고 하자. 위치가 변했다는 의미로 이 변이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t초 동안에 속도를 적분한 거거든. 무슨 소리냐? 0에서 2까지 이 그래프를 정적분 때렸더니 이 면적을 편의상 5라고 하고요. 2부터 3까지 정적분 때렸더니 이 녀석의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2라고 치면,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제가 설명드릴 때 속도라는 그래프가 0에서 2초까지는 위쪽에 그려져 있으니까 양수일 거라고. 얘는 그러면 P가 수익선 위에서 이렇게 정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중이고, 2초, 3초까지는 속도가 음이다 보니까 거기서 방향전환이 이루어진다고 공부했잖아. 즉, 항상 물체의 위치는, 물체의 운동은 일직선상을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에 스타트를 원점에서 한다면 0에서부터 2초 동안에는 양의 방향으로 쭉 진행한 거야.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진행을 했고, 좀 이쁘게 써볼게. 그러면 요때 몇 초를 기준으로? t를 2초를 기준으로 2에 3초까지는 속도가 음이니까 t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역방향으로 갔다는 소리죠. 그러하다면 0에서부터 2초 동안에 이 정적분 값이 5이다 보니까, 이해 가시죠? 속도의 정적분, 그 넓이는 물체의 위치, 즉 0에서부터 2초 동안 움직인 이 거리가 얼마란 소리야? 5개란 얘기야. 2초일 때 P라는 점은 0에서부터 5를 딱 찍고 2에서 3초, 즉 1초 동안에 마이너스 2만큼 거꾸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종적인 P의 위치는 여기가 될 거고, 그때의 P의 위치는 3이라는 소리죠.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첫 번째, 변위라는 말이 나오고, 두 번째, 이동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변위와 이동거리는 다른 말이야, 얘들아. 변위는 말 그대로 위치가 변했다는 소리고, 이동거리는 순수하게 물체가 얼만큼 움직였냐 물어보는 건데, 이 변위부터 보면 처음에 원점에서 오른쪽 5칸, 백으로 2칸 가면 처음과 끝의 그 차이만 보면 되는 거야, 그지?
최영준 어디가 있니? 위치가. 물체의 위치가 어떻게 변해 있어? 3으로 변해 있죠. 변이가 3입니다. 하지만 이동거리는 얼마나 움직였어? 5개, 2개. 그래서 토탈 7이 된다는 소리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자, 이 변이란 녀석은 0에서부터 t초 동안에 속도를 적분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0에서부터 3초 동안에 속도를 쭉 다 더해버리면 마이너스를 인정해서 얘네들이 더해서 정적분 값은 3이 된다는 소리죠. 3이 된다는 소리지, 그지? 그래서 변이는 속도란 녀석을 적분하면 되고, 이동거리는 0에서부터 t초 동안 얘도 어쨌든 양의 방향으로 5만큼 움직이고 역방향으로 2만큼 움직인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가서 절대값 치에서 7을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동거리는 속력을 적분하더라. 이 차이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겠니? 한 번 더 예를 들어 드리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기가 1초, 여기가 뭐 3초, 여기가 4초일 때 이래서 4초 동안에 변이와 이동거리를 볼 텐데 얘의 정적분은 2고요. 얘는 마이너스 2이고 얘는 3이라고 치면 0에서부터 4초 동안 물체는 1초 동안의 양의 방향 1에서 3초 동안 음이니까 그지? 거꾸로 3에서 4초 다시 왔는데 이 정적분을 다 더한 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원점에 출발해서 마이너스 1에 그지? 최종적으로 도착했다는 얘기야. 그게 변이고 이동거리는 절대값 취하면 올라갈 테니까 요거 절대값 취해 3개를 더한 값 얼마큼 움직였어? 11? 그만큼 움직였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변이는 그냥 정적분 값이고 물론 왔다 갔다 그지 다 계산된 값이고 이동거리는 순수하게 절대값만 얼만큼 움직이냐를 본다는 얘기죠. 그럼 조금만 더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봐야 되잖아 얘들아. 보세요. 좀 지워볼게. 요건 기억하시고 어디에 밑줄을 긋냐면 196페이지에 여기 네모칸 박스에 속도와 거리 있죠. 그래서 녹색으로 P의 위치의 변화량. 그러니까 저는 그냥 편하게 변위라고 부르거든요. 변화가 이제 위치가 변했다고 해서 속도의 적분, 움직인 거리는 속력의 적분입니다. 그것도 써놔 얘들아. 속도 VT를 속도라고 쓰고 절대값 VT를 속력이라고 써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 푸는데 헷갈리진 않을 거라고. 그럼 저 얘기만 조금만 해볼게. 보세요. 여기가 t축이고 여기가 속도축이야.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속도가 쭉 증가했다는 소리야. 그 물체의 운동은 항상 얘기하지만 물체의 운동은 뭐 원점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처음 스타트를 원점에 있다고 치면 항상 물체의 운동은 일직선상에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라고. 그럼 속도가 전부 양수니까 쭉 가는 중이라고. 그럼 속도가 점점 증가하잖아. 그럼 조금씩 더 빨라지면서 움직이는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가 뭘 구하고 싶어? t1이라는 시간에서부터 t2라는 시간 동안에 이 물체가 얼마큼 움직였냐를 보면 궁금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뭘 공부했어? 속, 시라고 공부했고 이 거리란 녀석은 뭐 곱하기 뭐니? 그렇지?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공부했단 말이야. 그래서 물체의 움직임 거리는 이 면적과 같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요렇게 이런 직사각형을 가지고 요런 순으로 쭉 쓸고 지나가 더할 거 아니니.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야 얘를? 이게 바로 속도 내지 속력이라는 소리죠. 크기니까. 그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무슨 축이야? 시간축이지. 여기가 시간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 얘 곱하기 얘는 뭐가 돼버려? 그런 것들이 거리가 된다는 소리죠.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이런 직사각형들을 쭉 쓸고 다 더해지는 게 물체가 얼만큼 움직였나를 본다는 얘기죠. 이해하겠어? 됐죠? 그래서 저런 내용들. 속도에 대한 적분이 변이가 되는 거고 가속도에 대한 적분이 속도가 되더라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연산이니까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얘들아? 물체의 운동을 추적해 보는 거야. 물체가 어떻게 움직였나? 그걸 먼저 봐야 이동거리도 변이도 눈에 보일 거라고. 그지? 다시 어떻게 하라고? 물체가 어떻게 움직였냐를 이 속도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로 먼저 추적을 해 본 다음에 정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됐죠? 요건 냅둬볼까? 자, 그럼 넘어와봐. 1번 문제. 그게 이해가 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13-1번.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을 움직이는 P가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주어져 있죠? 속도 V는 마이너스 t의 제곱 더하기 4라고 한대요. 자, 그래 놓고 위치를 물어봤죠? 칠판. 됐어요? 자, 그림 먼저 그려보는 거 애들 항상. 여긴 t축이고요. 여기는 속도축입니다. 그러면 yx라고 생각하면 이건 마이너스 x제곱. 이 그래프를 4칸 올린 거네. 4칸 올리면 여기 4쯤 있을 거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 t절편 2인 것도 보여? 여기 왜 안 그렸는지 알겠지? 시간축이다 보니까 음수일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잘 뒤다 보면 뭐야? 0에서 2초까지는 속도가 양수네. t축 위에 있으니까. 그죠? 그때는 원점에서 출발해서 2초 동안에 양의 방향 움직이는데, 그럼 2초 동안 얼마큼 움직였냐? 이 넓이만큼 그지 움직였다는 소리야.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위치에 변한 그 양이 나오는 거라고. 이해하겠어? 그 다음에 2초부터는 어떻게 됐어? 음이 되겠죠? 그럼 속도가 음수니까 어떻게 돼? 0에서 2초 동안 양의 방향 왔으면 2초부터 방향전이 일어나서 쭉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해가지, 그지?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1, 2, 3초일 때 P의 위치를 물어봤어. 그럼 앞으로 P의 위치를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XP, 위치. 어떤 녀석의 위치? P의 위치. 그러면 1초 동안에 물체가 얼마큼 움직였는지를 보려면 0에서부터 1초까지 이 속도를 적분하면 되는 거라고. 얘를 적분하면 된다고. 0에서부터 어디까지 얘들아? 0에서부터 1초까지. 0에서부터 1초까지 이 면적만큼 P가 움직였다는 얘기야. 어디에서? 요런 X축에서 P가 원점을 출발한다고 주어져 있죠? 그런 말 했지, 그치? 원점을 출발해서. 그래서 여기서 움직이는 거야. 그럼 2초 동안에는 양이니까 양의 방향 갔다가 2초부터 틀어서 쭉 간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큼 갔느냐? 요거란 얘기죠, 요거. 1초 동안에. 그럼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V가 누구니?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4의 dt로 표현될 거고요. 적분 때려버리면 마이너스 3분의 1 t의 세제곱 더하기 4t가 될 거고, 그걸 넣고 빼버리면 계산하면 얼마니? 3분의 11인가요? 그래. 그래서 1초 1대의 P라는 물체의 위치는 3분의 11에 가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거라고, 여기. 3분의 11에 가 있고, 그때의 시간은 몇 초일 때라고 얘들아? 1초일 때 이 점에 와 있는 거라고, P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해가? 준아 괜찮니? 괜찮아? 그럼 선생님 2초일 때도 2 집어넣으면 되고요. 여기 3초일 때는 3 집어넣으면 되네요. 그게 맞아.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편의상 t초가 지났을 때 이 속도를 적분을 해서 요게 바로 t초가 지났을 때 P라는 물체의 변이죠. 그럼 이걸 적분해서 t 대신 1 집어넣으면은 1초가 지났을 때의 변이, 2 집어넣으면 2초가 지났을 때의 변이, 3 집어넣으면 3초가 지났을 때의 변이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t의 세제곱 더하기 4t고, t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요 녀석이 0에서부터 t초가 지났을 때 P의 물체의 위치가 되는 거라고. 그럼 1 집어넣은 게 아까 3분의 11. 얘들아, 뭐 하나 물어볼게. P라는 물체의 위치가 2초일 때 어디가 있을 거고, 3초일 때도 보면 되죠. 그러면 그냥 계산해 볼게요. 2, 3 집어넣었더니 3분의 16, 3이야. 그러니까 얘네 둘의 크기도 분명히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는 게, 0에서부터 2초까지는 얘들아, 이 속도가 양수니까 0에서부터 2초까지는 당연히 이렇게 움직이겠지. 근데 3초부터는 어떻게 되겠어? 2초 지나면서부터는 3초는 역방향으로 가니까 당연히 2초일 때의 변이가 3초일 때보다는 원점에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소리죠. 2초부터 틀었으니까. 다들 졸려서 돌아가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얘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하겠냐고. 2초일 때 0에서부터 3분의 16 딱 찍고 2초부터 거꾸로 가는 순간에 3초가 될 때 그때 3을 딱 찍었다는 소리야.
물체 운동 이해하겠어? 언니 괜찮아? 자, 2번입니다. 0에서부터 3초일 때까지 피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어. 피가 움직인 거리. 이것도 봐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원점이야. 만약 1, 2, 3 다 구했으면은 저걸 일일이 적분할 필요가 없죠. 왜? 0에서부터 2초 동안에 양에만 움직였어. 딱 2초가 됐을 때 위치가 얼마니? 3분의 16이야. 이때 시각이 얼마라고 얘들아? 2초일 때 여기를 찍고요. 이해 가시죠? 2초 이후에 방향을 틀어서 3초일 때 물체 위치 어디가 있다고? 3회가 있다고. t가 3초일 때. 그 물체가 움직인 거리는 일로 왔다가 요만큼 더하면 되지. 그럼 여기서 일로 온 거는 3분의 16이고 얘가 3이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 여기 3분의 15잖아. 3분의 1만큼 왔겠지. 그럼 물체 움직인 거리는 3분의 17이겠지. 근데 아까 선생님 뭐라고 설명했지? 이동 거리를 물어본다는 건 3초 동안에 뭐를 적분 때리면 된다고? 속력을 적분하면 된다고. 그럼 이 그래프가 속도 그래프인데 속력의 그래프를 보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T축 밑에 있는 걸 꺾어 올리면 되죠. 그럼 꺾어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겠지 얘들아. 그럼 여기 2초니까 3초는 여기쯤 있겠지. 이해가요? 그럼 요 면적과 요 면적의 합이 물체가 움직인 이동 거리의 합이 되는 거야. 그럼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는 속도에 대한 적분이 들어갈 거고 2초부터 3초까지는 이 그래프를 꺾어 올렸으니까 마이너스 V에 대한 그래프를 넣고 넣어 적분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물체 운동을 이해하세요. 자, 13-1번 풀어보고 안 되면 잘 안 되면 질문하세요. 저한테. 자, 2번입니다. 책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물체의 운동을 먼저 이해하는 문제를 푸는 거야. 원점을 출발해 수익선 위를 7초 동안 움직이는 점 P가 T초 후의 속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때 옳은 것은 물어봤죠. 10번 봐봐. 여긴 T축이고요. 시간축, 여긴 속도축이야. 그럼 여기 0에서부터 2초까지는 플러스지 얘들아. 그럼 원점에서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물체가. 그런데 0에서부터 1초까지는 어떻게 돼? 속도가 증가하니까 스타트를 해서 조금씩 빨라지다가 1초부터 2초까지는 방향이 바뀌었니? 방향이 바뀌진 않았지. 계속 양수잖아. 속도가 줄었잖아. 0에서 1초까지 1초일 때 딱 정점을 찍고 속도가 점점 천천히 가면서 속도가 시간이 2초가 됐어. 2초일 때 속도가 음수잖아. 그럼 어떻게 돼? 방향 전환은 일어났겠지. 그지? 그러면 이게 점점 내려간다는 건 속도의 절대값이 커진다는 소리잖아. 역방향으로 점점 속도가 커지다가 3초부터 4초까지는 속도가 점점 커지긴 하지만 절대값은 줄어들지. 그러니까 점점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소리야. 그래서 또 4초일 때 양으로 변했지. 속도가 또 방향전환이 일어났겠지. 이렇게 여기에 방향전환이 일어난 거라고.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창피하지만 내가 물체야. 내가 원점이야. 0에서 1초까지 어떻게 돼? 천천히 가다가 빨라졌다가 1초부터 천천히 좀 느려지면서 2초 딱 찍고 턴. 2초, 3초까지 꺾고 또 빨라지다가 3초부터 천천히 좀 느려지면서 4초 턴. 한 다음에 4초 도착가 좀 빨라지다가 여기서는 어떻게 되니 얘들아? 무빙워크. 그지? 이래 간 다음에 6초, 7초간 어떻게 돼? 속도가 점점 줄어서 7초에 딱 멈췄다는 소리야. 멈춘 적 있어, 물체가? 만약에 물체가 멈추려면, 이거 8초라면, 이렇게 따라왔다고 쳐봐. 속도가 0이니까, 이 1초 동안에는 멈춰있다는 소리야. 그런 건 없어, 그지? 방향전환은 몇 번 일어났어, 얘들아? 그치, 2초와 4초 일어난 거야. 그래서 선생님, 0에서부터 2초 동안 쭉 갔잖아요. 그럼 얼마큼 간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 면적.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온다며. 변이가. 그지? 근데 이 면적이랑 이 면적이랑 똑같지 않아?
아니 당연하지. 밑변 2 높이 2짜리고 밑변이 높이 2짜리인 삼각형을 테니까. 그럼 넓이를 구해볼게. 요 넓이가 얼마냐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2네. 요 넓이도 2고요. 요 넓이는 얼마니? 그냥 4인 거 눈에 보이나? 요 한 칸이 2거든 얘들아. 요 넓이가. 요 넓이 합치면 요 넓이를 여기다 끼길 수 있겠지. 끼워 맞출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 넓이가 사다리꼴 넓이가 4가 되겠죠. 지울 게 필요 없는 거. 물체가 어떻게 했다고? 원점에 있었다고 가정하면 2초 동안에는 이만큼 움직인 거야. 이만큼 움직였다가 왔다가 4초 동안에는 역으로 이만큼 가지. 역으로 이만큼 갔죠? 그럼 4초일 때 원점을 딱 터치를 했네. 그 다음 자, 또 4초부터 7초까지는 이 넓이가 4니까 여기에서 이런 물체 운동이 있었는 거죠. 2, 거꾸로 2, 이렇게 4. 이해 가시죠? 그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책 봐. 1번, P는 출발하고 나서 1초 동안 멈춘 적이 있었다, 없었고요. 2번, P는 움직인 동안 방향을 2번 바꿨어요. 틀렸고. 3번, P는 출발해서 4초의 원점이 있었고요. 3번이 정답이고. 4번, P는 출발해서 6초에 가장 원점에 멀리 있었다. 얘들아, 몇 초에 멀리 있었니? 그치? 갔다가 다시 왔다가 쭉 가면 당연히 7초일 때가 쭉 면적의 합이 원점에서 그치 떨어진 위치니까 7초일 때가 가장 멀리 있었겠죠. 5번입니다. P가 출발하면서 7초 동안 실제 움직인 거리는 6이래. 실제 움직인 거리는 속력을 적분할 거야. 이거 꺾어 올리면 되겠죠? 2개, 4개 더하면 얼마나 실제 움직인 거리는 8이 된다는 소리죠. 자, 밑에 2번을 풀어보시는데 잠깐만 잔소리만 하고 볼게. 2번 봐봐. 보시면 0에서부터 3초까지 그림 보시면 요거는 2차 함수죠. 그 2차 함수를 적분해야지만 거리가 위치가 나올 텐데 2차 함수의 식을 표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얘는 적분밖에 없어. 하지만 3초부터 8초까지는 직선이잖아. 직선의 방식 구할 필요 없겠지. 삼각형의 넓이를 풀면 되니까. 그지? 풀어봐. 자, 13-3번입니다. 좋은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그 두 분 속도 그래프에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위치의 변화량인 거 알고 있지? 물체가 얼마큼 움직였는지, 그지? 자, 3번 볼게요. 다음은 P 지점에서 Q 지점까지 직선 경로를 따라 이동한 세 자동차 A, B, C의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뭐라고 얘들아? P라는 지점이 있고요. 여기에 Q라는 지점이 있고요. 근데 A라는 자동차가 P에서 Q까지, B라는 자동차가 P에서 Q까지, C라는 자동차가 P에서 Q까지 움직였대. 그럼 A라는 자동차가 쭉 속도가 일정하냐? 아니, 그렇진 않더래. 좀 빨리 가다가 일정하게 가다가 조금 느려지면서 도착했고, B는 쭉 증가했다가 쭉 느려지면서 도착을 했고, C는 가다가 줄다가 해서 도착을 했대. 이 세 개의 그래프의 속도 그래프는 어때요? 다 다르죠? 그러면 도착했을 때의 시간은 어떠니? 얘네 둘만 같네. 그럼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30초니까 얘네들보다는 B라는 자동차가 10초 일찍 들어온 거야. 오케이? 그런데 A랑 B랑 C랑 같은 게 딱 하나가 있지. 그림을 그려드리니까. 뭐와 같아? A, B, C가 움직인 거리는 같다는 소리야. P에서 Q까지 딱 요 길이만큼이 같다는 얘기죠. 거리가 같다는 건 속도 그래프를 적분한 이 면적이 전부 다 동일해요. 그런 얘기라고. 이해하겠니? 됐어? 자, 1번부터 갑니다. A와 C의 평균 속도는 같다. 평균 속도네. 속도가 아니라 평균 속도는 평균 변화량이고, 평균 속도는 뭐분의 뭐라고? 시간분의 거리라고 설명드렸죠? 근데 A나 C는 몇 초 걸렸어, 얘들아? 둘 다 40초로 갔고요. 이동한 거리도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편의상 L로 놓으면 얘도 속도도 40분의 1이고 얘도 속도도 40분의 1. 평균 속도 40분의 1이겠죠. 그죠? A랑 C는 같을 수밖에 없네요. 시간이 같기 때문에 거리도 같고. 2번 BC의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에 적어도 한번 존재한다. BC의 뭐 얘들아? 가속도야. 그럼 가속도는 뭔데 얘들아? 이 속도를 다시 한번 미분 때리는 게 가속도죠. 그럼 속도 그래프에서 미분을 때리는 거니까 가속도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한다 그랬잖아. B 같은 경우 이거 B를 안 썼구나. 죄송합니다. A, B, C 너도 연습했을까? 죄송해요. 자, B의 가속도. 속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일 거 아니니 이 점에서 가속도가 0이 되겠네. 접선의 기울기. 얘는 여기도 가속도가 0이고 여기도 가속도가 0이고 가속도가 0이죠. 속도 그래프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미분 때리는 가속도니까 이 그래프의 도함수를 보시면 되겠죠. 미분계수를. 자, 존재하고요. 3번입니다. 각각 그래프와 T축으로 둘러싼 넓이는 같대요. 뭐라고? 이 넓이와 이 넓이는 어때? 같대. 왜? 이 넓이만큼이 이 거리가 되는 거, 이동거리가 되는 거니까 P에서 Q까지 이동거리가 총 얼마인지 몰라도 일정한 똑같은 거리를 움직이는 건 확실한 사실이라는 소리죠. 이해 가시죠? 자, 3번 풀어보시고.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야, 얘들아. 자, 4번 보세요. 책을 잠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니, 얘들아? 지상 10m의 높이에서야. 원래 물체의 운동은 다 어디서 왔다 갔다 했어? 원점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얘는 원점이 아니라 지상 10m 높이에서 처음에 스타트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잘 봐봐. 다시 갑니다. 아까 x를 미분하면 뭐라고 얘들아? 시간 t로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고 했죠. 미분 시간에. 요걸 한번 이쁘게 쓰면 잘 들어. 잘 봐봐. 선생님이 증명을 해주시는지. 자, x를 t로 미분한 게 물체의 위치에 대한 순간 변화를 속도라고 공부했죠. 근데 이게 델타 t분의 델타 x인데 리미트 붙어서 dt로 가는 거 알고 있지? 언니 많이 졸린데? 얘는 증가량이야, 증가량. 시간의 증가량, 얘는 위치의 증가량. 스칼라라고, 스칼라. 크기만 갖고 있는 거라고. 그 양변에 dt를 곱하자. 곱한다는 개념을 쓰면 안 되는데 그냥 들어보세요. 외우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됐죠? 그래 놓고 계속 봐. 책이 없어. 인테그럴 양변의 취해요. 여기까지 했지? 그럼 다시 이쁘게 써볼게. 인테그랄 여긴 dx고요. 여기는 인테그랄 v의 dt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변수가 시간이고요. 얘는 변수가 x예요. 위치. 그럼 처음 시간이 존재할 거 아니니? t0로 놓으면 처음 시간일 때 처음에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x0 세팅하고 시간이 요만큼 t초만큼 흘렀네.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그럼 물체의 위치가 얼마큼 움직였을 거 아니니? 그때 물체의 위치를 편의상 x라고 놓고요. 그럼 왼쪽에 조금 이상하잖아? 이상한 거 대신에 앞에다가 1이 생략돼 있다고 가정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했지, 그지? 적분을 진행합니다. 요거 1을 x로 적분하면 얼마니? x9요. 넣고 빼겠지, 얘들아. 이해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넣고 빼면 x 빼기 x0는 인테그랄 t0에서 t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물체의 변위, 위치의 변화량은 이거 넘어가는 x0 더하기 인테그랄 t0에서 t까지 이 녀석의 적분이었다는 소리야. 변위는 말 그대로 속도를 적분하는 건데, 그지? 처음 변위가 뭐에 따라서 여기가 계속 0이었으니까 내가 이걸 안 써준 거고, 지금 4번 같은 문제는 원점에 스타트를 하는 게 아니라 10m 위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x0 처음 위치를 10을 반드시 더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 메모하세요. 요거 메모해도.
오른쪽에 있는데 이 과정을 간단히 메모해도 애들이 그냥 외워 풀더라고. 요건 지울게. 요거 넘긴 거니까. 요건 지우고 메모하시고. 여기다 문제를 좀 쓰려고 4번. 미분 활용, 적분 활용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못해도 2문제 이상 나올 거야. 미분에 하나, 적분에 활용 하나. 많으면 3문제까지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4번입니다. 지당 10m의 높이에서 초속도 20m/s로 책 봐. 똑바로 위로 발사한 물체가 t초의 속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1번, 2번, 3번은 나중에 보는 거고, 설명상 뭐라 그랬지?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관찰해 보라고. 그럼 선생님 물체 운동은 뭘로 관찰하는데요? 여기 있잖아. 시간이랑 무슨 그래프? 속도 그래프. 얘만 관찰하면 된다고.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 V절편 얼마니? 22고요.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밑으로 직 내려가겠지. T절편 얼마야? 0이 되는 T의 값 2가 될 거고. 따라하고 있죠? 0에서 2초까지는 양이니까 양의 방향 움직였을 거고 2초부터는 음이니까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중이겠네. 그럼 책을 보면 건물이 이렇게 있대요. 몇 미터? 10m 위의 높이에서 이렇게 던지면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직선 운동을 한다고 우리가 약속을 했지. 그러면 몇 초 동안 양의 방향으로? 2초 동안은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고, 오케이? 이 얼만큼 움직였나를 보려면 얘를 적분하면 된다고, 이 면적을. 준아 이해가? 속도를 적분한 게 거리니까. 그 다음 2초부터는 음이다 보니까 역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중이겠지요. 오케이? 됐죠? 그래? 그럼 이 넓이를 구해. 이 넓이가 얼만데? 2 곱하기 20 나누기 20인가요? 요 넓이가 20이네? 그럼 2초 동안에 20만큼 간 거네. 그럼 요 이동한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야? 20이란 소리야. 그럼 2초 1대 속도 부호 변화에 있으니까 정점을 찍었고 그때의 최종적인 변이는 얼마니? 30이었단 얘기야. 오케이? 이해가? 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소리죠. 자, 그럼 문제 읽어볼게요. 1번. 발사 후 3초가 지났을 때 지면의 높이를 물어봤죠? 높이는 뭐야? 물체의 위치죠? 자, xp라고 세팅하고 몇 초가 지났을 때? 3초가 지났을 때인데 이 물체의 위치는 처음이 원점이 아니라 어디 위에 있어 얘들아? 10만큼 위에 있으니까 10 위에서 이걸 더해야 된다고. 요걸 더해야 된다. 요거를. 이거 아시죠?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그죠? 속도를 적분하면 된다고. 그러면 10 더하기 0의 3까지 속도가 누군데? 20 마이너스 10t 얘를 적분하면 된다는 소리죠. 그런데 봐라. 여기 넓이 20이죠? 직선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3이 있으면 3일 때 y좌표가 얼마니? 마이너스 10이겠지. 마이너스 10은 여기 10개인 것도 보여? 그럼 이 넓이 얼마니? 한 칸 10칸이니까 5인 것도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2초 동안에 20이니까 20만큼 올라가고 1초가 지났을 때 5만큼 내려온 거라고. 이렇게 5만큼 내려온 거라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물체 운동만 이해하면 여기 10에서부터 15개 올라간 거네. 20 올라갔다 밑으로 역으로 5개 내려왔으니까 15개 올라왔으면 15개는 10개랑 더하면 물체 위치는 지면부터 25 위에 있다는 소리죠. 이거 계산하면 25 나온다고 얘들아. 다 계산하면. 이해하겠어? 자, 2번. 발사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의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물어봤죠? 최고점은 언제 도달해? 속도의 부호 변화가 있었을 2초일 때. 2초일 때 딱 여기를 찍었잖아. 이 넓이도 20인 거 알았으니까 요만큼 최고점의 높이는 30이 되겠죠. 선생님, 이거 나 한 줄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최고점이 됐을 때의 시간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요게 t초가 지났을 때 물체 P란 녀석의 변이니까? 그럼 언제 최고점을 찍어? 전에 얘기했죠? 속도가 양양양양양양양양이다가 찍고 그러니까 그지? 정점을 다다랐을 때는 물체의 속도의 부호 변화는 2초일 때 아니야. 그럼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어? 2를 집어넣어서 계산한 게 그 결과치가 30이었다 그런 얘기죠. 이해 가시죠? 3번입니다. 발사 후 3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지? 어려워? 1번, 2번이랑 3번 봐봐. 1, 2번은 뭘 물어본 거야? 높이를 물어본 거야. 높이는 말 그대로 변이를 물어본 거야. 지면으로부터 얼만큼 위에 있냐를 물어본 건데 3번은 뭘 물어봤어? 움직인 거리야. 1번과 2번과는 문제가 다르죠. 들어봐. 이 높이가 10이고 이 높이가 30이래. 똑같은 물체 운동을 해. 좀만 집중하고. 됐어? 딱 물체가 얘를 기점으로 똑같은 운동을 하는데 2초가 지났을 때 이 이동 거리가 2초가 지났을 때 물체 이동 거리가 10배만큼 움직였대요. 그럼 2초가 지났을 때 이 물체의 변이는 20일 것이고 이 물체의 변이는 얼마나 얘들아? 40일 건데 그건 변이 입장에서 바라본 거고 물체가 순수하게 이동한 거리는 얘나 얼마로 똑같아? 10으로 똑같아. 물체 이동 거리는 처음에 위치가 어디에 따라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거라고. 원점에서 10칸 움직이나 5에서 10칸 움직이나 이동거리는 10으로 똑같은 거라고. 이해하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동거리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3번에서는 이동거리 편의상 LP라고 놓을게요. P의 이동한 거리는 처음 변이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0에서부터 T초 동안 아까 설명드렸죠? 이동거리는 뭐를 적분하는 거라고 얘들아? 속력을 적분하는 거라고. 양수, 음수 다 더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근데 몇 초 동안 이동거리를 물어봤냐면 3초 동안 이동거리를 물어봤으니까 0에서부터 3초까지 저 속력을 적분하면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줄 거니까 이 넓이가 20이라며. 그지? 3초일 때 여기 3초일 때 이 넓이 얼마로 구해놨어? 여기 5로 구해놨죠? 이렇게. 여기 5래요. 그러면 꺾어 올릴 필요 없이 그냥 이 면적의 총합은 얼마야? 25가 되면 25만큼 움직였다는 소리야. 20만큼 올라가고 5만큼 내려오는 중이라고. 이해하겠어? 밑에 거 풀어봐. 좀 쉬었다 하자 그러고. 다들 정신을 못 차리네. 딱 맞춰서. 송밑장. 자, 6번입니다. 5번이네요. 마지막 문제. 조금 어려워. 5번 문제가 요렇게까지 시험 문제를 내겠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뭐 학교 선생님 맴이니까 그지?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내용이 어떤 물체 위치에 대해서 그죠? 시간 t로 미분한 게 속도였고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였고 요 미분 과정에서는 여기서 이를 미분하는 게 심심치 않게 쓰였는데 적분은 우리가 지금 요거로만 드립다 풀고 있잖아. 근데 이 문제에서는 가속도를 적분해서 속도가 되더라. 요것도 쓰인다는 얘기네. 됐죠? 그러면 아까 그런 걸 공부했어. XP는 물체 P의 변이는 처음 변이에 0부터 T0, T0부터 T초까지 속도에 대한 적분이라면 여기서 1로 가는 VP라고 놓을게요. P에 대한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시간에서 T까지 가속도를 적분한 겁니다. 요거 하나 추가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요 과정에 있어 똑같아. 요걸 미분하면 A예요. 양변은 dt 곱하고 인테그랄 때리고 t0일 때 거시기 곱시기 또 곱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민지 왜 그래?
됐죠? 그냥 그럴 것 같잖아. 그지? 적분하면 돼. 똑같이 하면 돼. 자, 그럼 읽어볼게요. 5번입니다. P는 처음 속도 6m/s로 A점을 출발해서 가속도 2m/제곱세크로 동쪽 달린다. 으아! 그지? 다시. P는 처음 속도 6으로, 야, 이 단위 없애버려. 처음 속도 6으로 A를 출발해서 가속도 2로 동쪽으로 달린다. 내가 P야. 그죠? 여기가 얘들아, 원점인데, 여기서 출발해서 뛰는 게 아니라, 저 편에서, 라라라 뛰면서 6만큼 터치를 한 거야. 그 각도 2잖아. 다시. 이 원점이면,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계속 뛰어오는 중에 원점을 지나서 내 속도 6이었는데 이만큼 더 빨라지는 거야. 이렇게. 다시 읽어볼게요. P의 처음 속도는 6으로 A를 출발해. 이 A라는 지점을 P가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P라는 게. 근데 처음 속도가 6이래, 얘들아. 6을 이제 계속 6만큼 오다가 딱 찍었을 때 6이야.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가속도가 2씩, 속도가 2씩 계속 증가하는 거야. 자, 그런 물체 운동이고, 점 P가 출발한 지 2초 후에 Q가 A를 따라 일정한 속도로 P를 쫓아가. Q가. 그래서 따라잡으려면 이 Q란 녀석의 속도는 과연 얼마 정도로 처음부터 뛰어서 계속 일정하게 가야 만날 수 있을까를 물어본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또 뭘로 풀 거야? P가 이동한 거리와 Q가 이동한 거리가 같아야지 만나.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어쨌든 이 거리라는 건 시간 곱하기 속력이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다르죠. 만약에 P가 10초 동안 딱 뛰어가는 순간 만났으면 이 Q라는 녀석은 2초 쉬었다가 출발했으니까 8초 뛰어간 다음에 만난 거라고. 여기까지 했어?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뭘 물어봤어? Q가 P를 따라잡기 위한 실수 K의 최소값을 물어봤죠? 그럼 만약에 이 P란 녀석이 T초가 걸려서 이렇게 쭉 왔다면 Q란 녀석의 시간은 몇 초겠네, 얘들아? 2초 덜 뛰었죠? 얘가 10초 뛰어서 만났으면 2초 후에 출발했으니까 1, 2 쉬었다가 8초에서 만났을 테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기까지 했지? 그럼 만났다는 건 이 거리가 같은 거니까 일단 P가 움직인 거리는 XP라고 놓을게요. 어차피 한쪽 방향이니까, 그지? 이동거리와 물체의 위치, 이제 변이가 같으니까 XP와 XQ가 같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너무 쉽네. 왜? 이 Q란 녀석은 일정한 속도 K만큼 왔으니까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얼마라고? K 곱하기 T-2가 이 Q란 녀석의 물체란 녀석이 움직인 거리고, P란 녀석은 초속도가 6이란 말이야. 그죠? 초속도. 자, 그러면 P란 녀석이 움직인 거리는 요만큼이죠. 이 속도란 녀석을 적분해야 되잖아. 몇 초 동안? T초 동안. T초 동안. 그러면 처음에 위치는 여기서 출발했다고 가정을 하면 빵일 테니까 얘만 잘 쓰면 되거든요. 그럼 인테그랄 0에서부터 어디까지 T초가 걸렸을 때 얘를 적분만 잘하면 돼. 근데 이 속도라는 자식이 이해 가시죠? 속도를 적분해야지만 물체의 위치가 나올 테니까 이 속도가 여기에 걸려 있고요. 어렵죠, 그죠? 이 물체의 속도, P의 속도는 초속도가 얼마로 주어져 있어? 6으로 주어져 있고 T초 동안의 가속도는 얼마니? 2라고 주어진 거라고. 책을 다시 봐요, 첫 줄에. P는 처음 속도 6으로 A를 출발해서 가속도 2만큼 동쪽으로 달리고 있대. 이해하겠어? 저게 좀 어려웠을 거라고. 그러면 이거를 적분하면 요건 2T일 거고
t 넣고 0 넣고 보면 2t잖아. 그럼 여기에 속도가 얼마나 되는 얘기야, 2t 플러스 6이 물체 P의 속도란 소리죠. 얘가 얼마라고? 속도가 2t 플러스 6이라고 얘들아. 그러면 이 관계식이 성립이 되는 저 시간 내지는 이 속도, Q의 최선의 속도를 물어본 거라고. 전개합니다. 전개하면 어떻게 돼? 이거 적분하면 T의 제곱, 바로 갈게. T의 제곱 플러스 6T가 될 거고요. 쟤 넘어와. 그냥 일단 먼저 쓰고, K, T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되겠죠. 됐죠? 그럼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 T의 제곱. 이거 넘기면 얘들아, 6 마이너스 KT에 더하기 2K 이퀄 0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거에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K죠. 얘네 둘이 만나게 하기 위한 실수 K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그러면 잘 보면 어쨌든 이 방정식의 T라는 건 얘네들이 만나는 시간이거든. 여기서 근이 존재해야 근이 한 개 이상은 존재해야 얘네들이 만나는 시간이 한 개 이상은 존재할 테니까 그때 K값 존재하겠죠. 근데 좀 많이 어렵네요. 그러면 마이너스지. 이 녀석은 실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 실근이 얘 때문에 2보다 큰 실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라고. 실근. 뭐 잘못 썼어? 플러스 2K니? 내가 마이너스 썼네, 얘들아? 아니, 지우면서 없앴나? 그러면 이걸 잘 보면은 판별식 좀 넣어볼게. 일단 판별식. 왜냐면 일단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8K가 이렇게 되면 되겠죠. 무슨 소리냐?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랑 얘랑 만나는 건데 0보다 큰 게 아니라 2보다 큰 거야. 근의 분리라고. 근의 분리는 뭘 봐야 돼? 함수값 대수쪽 판별식을 보라고 설명했잖아. 그러면 얘 이 그래프가 2보다 크려면 이것도 필요가 없나? 죄송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크려면 2가 여기쯤에 있고 이 t라는 녀석이 알파벳 근을 가지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했어? 그럼 2일 때 함수값이 뭐가 되겠니?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2 집어넣어. 2 집어넣으면 F2라고 쓸게요. 2 집어넣으면 얼마니 얘들아? 4 더하기 12 마이너스 2K 플러스 2K.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2면 여기쯤에서 만날 테니까 그래프가. 이해했죠? 그래서 K의 범위를 잡아줍니다. 이거 마이너스 2K니?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네 얘들아? 그럼 무조건 양수니까 이거 성립이 되는 거야. 두 번째, 대칭축이 어디 있어야 돼? 2랑 대칭축이랑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대칭 공식이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B잖아.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얼마야? 6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여기 K값 구하시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근을 가져야 돼. 이 근이라는 게 얘네들이 만나는 시간이거든. 그지? 시간은 하나여도 되고 2개 이상이어도 돼. 2차 방식이니까. 그럼 이 녀석 짝수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지, 그지? 그래서 요거랑 이거 풀어서 K의 범위가 잡히겠지. 그럼 K의 범위인데 문제상 값을 물어봤으니까 또 조건이 있잖아. 그지? 자연수란 말도 없어? 그러네요. 그러면 요거 구하고 여기 등호 가지고 풀어서 K의 최소값이 잡혀있게끔 문제를 만들어 놨을 거야. 요 계산 과정을 생략할게요. 좀 많이 어렵죠, 그죠? 잠깐 다시 봐봐. 간단히 설명하면 이 P란 녀석은 초속도 6만큼으로 가속도 2만큼으로 움직여. T초 동안. Q란 녀석은 2초 후에 움직여. 그럼 당연히 Q가 움직이는 시간은 P가 움직이는 시간보다는 2초가 줄어들 것이고 이 Q란 녀석은 그냥 등속도 운동, K만큼, 그치? K라는 속도를 갖고 있는 등속도 운동을 해요. 그럼 어쨌든 만났다는 소리는 이 거리와 이동한 거리가 같다는 소리야. 그래서 거리 가지고 갖다 놓고 문제 풀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많이 좀 어려운 문제죠. 이게 왜냐면 얘들아, 만약에 이 Q라는 속도를 너무 적게 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 6만큼 스타트를 하면서 점점 2만큼 속도를 키워나갈 거야. 그럼 안 만날 수가 있다고. 얘 그냥 쭉 치고 나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느 정도 속도를 갖고 있으면서 격차를 줄이면서 만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요?
근데 이게 지금 두 개의 개념이 들어가니까 조금 어렵죠. 그렇게 놓으면은 여기에서 K가 18 이상이라는 그런 해가 나오고 요거 교집합 구해도 여기에만 영향을 미쳐서 최소값이 잡힌다는 소리죠.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요거는 풀어봐. 왜냐면 풀어보세요 일단. 6번은 오히려 조금 할만할 거야. 두 개의 개념이 동시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